안녕하십니까. 정일기업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며 V레시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법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전문적인 분야 부분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인 설립부터 가업 승계까지 법인의 생애 주기별로 세무, 노무, 인증,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영역의 경영 관련 이슈를 진단, 설계, 실행,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들에게 준비하신 영상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 주제는 이제 대표님들이라면 근데 그 중에서도 법인의 업력이나 대표님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항상 고민하시는 가업 승계와 관련된 전략 중 하나인 특정 법인 차등 배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특정 법인 차등 전략, 가업 승계와 관련된 전략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대표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둘러싼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 좀 언급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100% 혹은 최대 주주로서 소유하고 계신 법인 주식에 대한 증여나 상속 시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일 텐데요.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은 손익거래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은 개인 사업자와 비교해보면 좀 현재 낮은 반면에 결국 미처분 잉여금의 누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법인을 청산하거나 증여 상속 시에 발생되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는 점일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업력이 길지 않은 젊으신 대표님들은 당장은 공감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고민하셔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출연한 영상 중에서 미처분 잉여금을 엑시트하는 방법이나 법인을 초기부터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에서도 언급은 좀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각 영상들의 핵심 내용은 법인 운영 시에 기본적으로 법인세나 개인 소득에 대한 절세에 대한 부분과 임원으로서 법인 운영상의 각종 리스크는 해지해 나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제나 유무상 자금 등 정부로부터의 혜택의 폭은 최대한 좀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인의 청산이나 승계 시에 세금 리스크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이 내용이 골자입니다. 오늘은 대표님 입장에서 법인의 최종 단계를 청산이나 가업 승계나 M&A 혹은 상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가업 승계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절세에 기반한 가업 승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증여 공제를 통한 사전 증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인 초창기부터 장기적인 계획하에 만 3년이 되기 전 자녀를 포함한 가족 지분으로 미리 구성을 해놓고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최대한 활용하셔서 꾸준히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가업 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 상속 공제나 증여 특례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대상 범위나 적용 한도, 사후 관리 기간 단축 등 적용 기준이 좀 완화돼서 가업 승계를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만, 하지만 이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특례 요건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겠고, 사후관리 요건도 준수해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도 적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주가를 특정 시점에 고정을 시키고 수중자가 승계받는 지분을 처분 시점까지 상속이나 증여세를 납부유예하는 효과이니만큼 해당 법인이 지속 성장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효과는 그만큼 반감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및 처분 시점까지는 가업 승계가 완료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의 주제인 특정 법인, 그러니까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자녀 법인에 대한 차등 배당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법인 차등 배당은 오늘 방송을 보시는 가업 승계를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그 누구라도 적용이 가능하시고,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보다 좀 더 단기간에 적용하면서 효과는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업 승계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업 승계는 크게 사전 증여 공제로 활용하는 방법과 가업 승계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말씀해 주신 오늘의 주제인 특정 법인 차등 배당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특정 법인 차등 배당 전략을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차등 배당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이라는 것은 법인이 이제 손익거래를 통한 최종 결과물인 당기 순이익을 법인의 투자자인 주주에게 주총의 결의를 통해 지급하게 되는 건데, 배당을 하지 않고 이제 만약 유보를 하게 되면 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쌓이게 되고, 이것은 자본금과 함께 순자산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배당이라는 것은 이제 균등 배당, 즉 주주에게 각각의 이제 지분율대로 시행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특정 주주가 본인 몫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정 주주에게 이제 배당을 몰아주는 것이 차등 배당, 혹은 지분율이 초과된 배당이라고 해서 이제 초과 배당이라고 하는데, 차등 배당 시 지분율이 초과되어 받는 배당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세는 소득세로 산정되는 금액과 증여세로 산정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그중 큰 것 하나만 과세되던 것이 21년부터 세법이 강화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가업승계 전략으로 활용하던 이 차등 배당이 이제 실상 좀 유명무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배당의 대상, 즉 주주가 법인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세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법인세법 제18조의 2항, 그 내국법인 수입 배당 금액의 입금 불산이라는 이제 조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가업승계에 비추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법인, 즉 대표님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특정 법인, 즉 자녀 법인이 일정 이상 모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녀 법인이 받은 배당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일단 특정 법인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 법인이 모법인의 지분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입금 불산입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22년 그 세법 개정 전에는 지분율이 50% 미만 시에 배당 금액의 30%, 50% 이상 100% 미만 시에는 50%, 100%일 경우에 전액 비과세 되는 것이었다가 22년 개정 세법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가 돼서 20% 미만의 지분, 즉 단 1%만 자녀 법인이 그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입금 불산입률이 무려 30%, 그리고 20% 이상 50% 미만 시에는 80%, 그리고 50% 이상의 지분이면 배당받은 금액 전액이 입금 불산입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인이 배당받는 금액에 대한 입금 불산입률이 생기게 된 이유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당기 순이익이 이미 법인세를 부과받은 이익이기 때문에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배당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것을 또 한 번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 부담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정 지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금일 특정법인 차등 배당에 대해 지금 자세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22년 개정 세법에 반영된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에 의한 입금 불산입률 변화 내용 때문입니다. 특정 법인 차등 배당과 관련된 두 번째 조문은 상증법 제45조 5항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즉 대표님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즉 자녀겠죠.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즉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각 호에 따른 거래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가 재산과 용역의 무상 제공, 두 번째 재산과 용역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세 번째 특정 법인의 채무를 변제, 인수, 면제하는 경우, 네 번째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네 가지의 경우 중에서 자녀법인 차등 배당과 관련된 것은 첫 번째인 재산과 용역의 무상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모 법인으로부터 자녀 법인이 배당을 받아봤자 결국은 주주인 자녀들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모 법인의 주주로서 등재된 자녀가 증여세를 이중 부담해야 하는 일반적인 차등 배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문을 좀 더 읽어보면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조문이라서 딱딱한 내용이라 이제 간단히 다시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모법인에서 자녀법인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자녀법인 차원에서는 모법인의 주식을 일정 이상 보유함으로써 개정세법에 의한 입금 불산입률을 인정받아
해당 이익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되지만 자녀 법인의 주주인 해당 자녀가 결국 주주로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간주된다는 의미인데 1년에 인당 1억 원 이상까지는 자녀 개인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자녀 법인이 모 법인의 주식을 50% 정도 소유하고 있고 주주는 자녀 2명으로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매년 2억씩 차등 배당을 해도 자녀 법인이 법인세도 내지 않고 자녀 각각 지분율에 의거해서 1억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여 의제와 관련한 정확한 계산은 배당을 받은 금액에서 적용되는 입금 불살인율을 제외한 자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이 지분율대로 나누어졌을 때 최대 1억까지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거니까 뭐 9%나 19%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더 배당을 해줘서 1억을 맞춰볼 수가 있는 거죠. 팀장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어렵게 느꼈던 그런 제도 부분들, 전략 부분들이 아마 대표님들이 좀 쉽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서 느낀 것처럼 실제 실행 부분도 이렇게 간단한 건가요? 네, 문제는 이 전략 실행 전에 모 법인의 주가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자녀 법인이 이제 최소 1% 이상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녀 법인으로의 최소 1% 이상의 주식을 양도 혹은 증여를 하셔야 되니까요. 적정하게 주가를 관리해 오신 대표님들이라면 뭐 최초 액면가 대비 뭐 50%나 100배 이상 상승한 다른 대표님들보다야 전략을 실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시겠죠. 앞서 말씀드린 50% 지분을 가지고 법인세건 증여세건 하나도 없이 실행하는 예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쉽게 드리려고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 모 법인의 주가는 대부분 너무 높아서 자녀 법인에게 한 번의 증여나 양도를 통해서 50% 이상을 넘겨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한꺼번에 50% 지분에 대한 증여세나 양도세를 처음부터 부담을 하셔야 된다면 이미 절세를 위한 전략이 아닌 겁니다. 그죠? 따라서 대부분 자녀 법인 차등 배당을 실행하는 경우는 최초 아주 적게는 1%에서 좀 많게는 한 10% 정도만 그 양도나 증여를 통해 주식을 넘겨놓고 매년 1억 미만 정도로 이제 차등 배당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 법인도 점차 이제 유보 이익이 쌓이게 될 테고 모 법인과 만약에 동종의 업종으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모 법인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가 중소기업 간에는 가능하니까 이러한 손익거래를 통해서 영업이익도 동시에 넘겨주시게 되면 자녀 법인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유보이익을 활용해서 모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확보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처음에 조금 이제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 법인은 배당을 통한 순자산 감소나 일감 떼어주기 몰아주기를 통한 손익 감소로 인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자녀 법인은 주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모 법인의 주식을 사들일 여력이 계속 증가하게 되므로 갈수록 이제 가업승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자녀 법인, 차등 배당 및 손익 거래를 통해 모 법인의 순자산을 대부분 옮기고 나면 모 법인은 자연스레 폐업의 수순을 밟고 청산하거나 뭐 남은 지분을 뭐 현물 출자 방식으로 자녀 법인에 합병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 가업승계는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차등 배당은 끝났다. 그다음에 차등 배당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 법인을 통해서 차등 배당을 진행하는 전략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잘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대표님들이 가업승계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가업승계에 대한 방법은 그 해당 법인마다 업종, 뭐 재무적인 여건부터 대표님의 개인 요구사항이나 이슈 등이 워낙 다양해서 큰 틀의 방향성만 이렇게 비슷하고 실행하는 방법은 각각 이렇게 제각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업승계는 늦었다고 판단하실 때가 저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말씀드린 특정 법인 차등배당에 대해 뭐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운영상 다양한 이슈와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엘기업연구소의 김정법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